지금 언론에서는 한중 관계 해빙 무드, 비자 면제 조치의 성과, 공급망 한라인 구축이라며 팡파르를 울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뉴스에서는 악수하는 사진과 함께 장밋빛 분석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분위기가 좋다는데 왜 정작 우리 기업들의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북한은 보란듯이 서해상으로 미사일을 쏘아대는 걸까요? 오늘 저는 이미 끝난 정상회담의 계산서를 다시 꼼꼼히 뜯어보려 합니다. 화려한 외교적 수사 뒤에 가려진 우리가 중국에게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빚졌는지 그 냉혹한 결산보고서를 지금부터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가장 큰 미끼, 바로 비자 면제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중국 갈 때 비자 필요 없어진 거 편하죠. 여행도 가고 사업차 가기도 쉬워졌습니다. 언론은 이걸 중국의 통 큰 선물이라고 포장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존심 강한 중국이 콧대 높은 시진핑 정부가 왜 갑자기 한국인에게 빗장을 풀었을까요? 이게 과연 우리를 예뻐서 준 선물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라 구조 신호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 내부적으로 골마 터지기 직전입니다. 부동산 거품은 꺼졌고 청년 실업률은 통계 발표를 중단할 만큼 심각합니다. 외국인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죠. 제발 와서 돈 좀 써달라는 절박함이 비자 면제라는 카드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외교적 성과라고 착각하고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달콤한 사탕을 받아먹는 동안 정작 우리가 챙겨야 할 안보 청구서는 텅 비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바로 북한 문제입니다. 회담 결과를 아무리 뜯어봐도 중국이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거나 북러 밀착을 끊어내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그 지겨운 레포토리만 반복됐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국은 지금 북한을 통제할 능력을 상실했거나 아니면 통제할 의지가 아예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베이징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베이징행 기차 대신 모스크바행 비행기를 타고 푸틴과 포옹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골치 아픈 상황이지만 시진핑 주석은 한국 대통령 앞에서 이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는 대신 애매모호한 미소로 퉁치고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번 방중에서 북한 제어라는 확실한 카드를 얻어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에게 우리는 대만 문제 안 건드릴 테니 북한 문제 좀 잘 봐달라는 식의 저자세 외교가 된 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더 과감하게 도발할 명분을 얻었고 러시아와의 밀착은 가속화될 겁니다. 이건 우리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경제 성적표를 까보겠습니다. 뉴스에서는 MOU 양해각서를 수십 건 체결했다고 떠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즈니스 세계에서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공급망의 족쇄를 풀었느냐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공급망 안정화 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하죠. 말이 좋아, 한라인이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전화는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희토류, 요소수, 흑연 같은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 철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자원 밸브를 쥐고 있고 언제든 이걸 잠가서 한국 기업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권한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에게 미국 주도의 공급망 포위망에서 이탈하라는 압박을 세련된 화법으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급망과 산업망의 안정을 해치지 말자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지만 속뜻은 미국 편에 서서 우리 반도체 때리면 너네 배터리 소재 끊어버린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시한폭탄을 안고 돌아온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타격을 줄까요?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미국의 반응입니다. 트럼프 2000년 시대가 본격화된 지금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시시덕거리는 꼴을 절대 곱게 보지 않을 겁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이 중국 편에 양다리를 걸쳤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보복은 관세 폭탄이나 보조금 축소로 돌아올 겁니다. 당장 우리 자동차,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혜택을 못 받게 되면 주가는 곤두박질 칠 것이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퇴직연금과 펀드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중국 가서 확실한 당근도 못 챙겼는데 집에 돌아오니 미국이라는 큰 형님이 몽둥이를 들고 기다리는 진퇴양난에 빠진 꼴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올 리스크,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우리 내부의 제조업, 특히 여러분이 미래 먹거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투자하신 K배터리와 전기차 시장에 떨어질 불똥입니다. 이번 방중에서 중국은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활동을 보장하겠다라고 했지만 정작 핵심인 흑연과 갈륨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음극재, 그 재료인 흑연의 90% 이상을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 대통령 손을 잡고 웃으면서도 주머니 속에서는 언제든 우리 배터리 산업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자원 스위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만약 내일 당장 중국이 자국 내 수급 불안을 핑계로 한국행 흑연 수출을 딱 2주만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공장 라인이 멈춥니다. 배터리 생산이 안 되면 현대차, 기아차 공장도 멈춥니다.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여러분이 계약한 전기차 출고는 무기한 연기될 겁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걸 해결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비자 면제라는 설탕 발린 약에 취해 정작 가장 중요한 자원 안보의 확답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건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멈춘 게 아니라 단순히 소리가 안 나게 테이프만 붙여놓은 꼴입니다. 시선을 다시 안보로 돌려보겠습니다.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인 진짜 이유, 그 소름 돋는 배경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의 머릿속 계상에는 아주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그림이 마냥 싫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북한이 깽판을 쳐서 미국과 한국의 신경이 한반도와 유럽으로 분산되면 중국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훨씬 더 자유롭게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은 한국 대통령 앞에서는 한반도 안정이 중요하다라고 점잖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북한과 러시아가 사고를 치든 말든 방관하며 어부지리를 챙기겠다는 전략을 굳힌 겁니다. 우리는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을 지렛대 삼아 북한을 누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지렛대는 부러진 껍데기였습니다. 이제 북한은 중국 눈치 안 보고 더 과감하게 러시아 믿고 도발 수위를 높일 겁니다. 서해 NLL 인근 포격, ICBM 발사, 심지어 7차 핵실험까지 안보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경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 화려한 의정과 비자 면제라는 선물 포장에 가려져 있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실속 없는 빈수레이자 외상으로 달아놓은 청구서입니다. 우리는 중국 시장에 빗장을 연 게 아니라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전략에 대한 면죄부를 준 꼴이 되었습니다. 미국에게는 의심을 샀고 북한에게는 만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각자 도생의 시간입니다. 정부가 외교적으로 풀어주겠지 하는 기대는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뉴스의 헤드라인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과 환율을 보셔야 합니다. 중국산 히토류 가격이 꿈틀대는지 위안화와 원화의 환율이 어떻게 요동치는지 체크하십시오. 그 숫자들 속에 진짜 위기의 징후가 숨어 있습니다.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은 화려한 악수 사진 뒤에 숨겨진 서늘한 칼날을 직시하는 것입니다.